아들이 이상한 만화를 보더니 갑자기 뛰어내리려 했어요. 깜짝 놀라 붙잡고 이유를 물었죠. 아들이 밑에 눈먼 곰이 있대요. 꿀 폭포가 있다고 했다면서 어서 가서 보고 싶다더군요. 창밖을 내려다봤는데 세상에 흑곰이 전기톱을 들고 저를 보며 기괴하게 웃고 있었죠. 아들을 안고 누가 곰이냐 물었지만 아들은 대답도 하지 않고 품 안에서 계속 버둥거렸어요. 꿀폭포를 보러 가야 한다면서요. 다시 밖을 살폈지만 곰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제가 헛것을 본 걸까요? 전기톱 든 곰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일단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단지 안에 진짜 곰이 나타난 거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니까요. 전화가 바로 연결됐습니다. 당직인 장 씨였죠. 단지에 흑곰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전기톱까지 들고 있다니까요. 장 씨, 빨리 방송에서 외출 금지시키세요. 또 곰이라고요? 벌써 7번째네. 7번째라니요? 얼른 공지나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장 씨의 혼잣말이 어쩐지 찝찝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겁먹은 아들을 달래며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아들, 눈먼 곰이 누구니? 왜 그런 얘기를 해준 거야? 곰은 TV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고개를 갸웃거리는 아들의 숨결에서 손목에 닿은 그 숨에서 시큼한 꿀 냄새가 났습니다. 근데 아빠 눈에는 왜 안 보일까? 초대받은 어린이들만 볼 수 있거든요. 갑자기 아들의 손가락이 떨리더니 그림책 숲의 수호대를 가리켰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무서운 걸 본 것 같았죠. 얼른 그 책을 집어 펼쳐보니 다람쥐 옆에 이상한 숫자가 CT-0.971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게다가 곰의 얼굴은 방독면을 쓴 모습으로 덧칠됐고 여백에는 우리는 모두 착한 아이라 적혀 있었죠. 아들을 겨우 재우고 나니 기괴한 상황들과 관리인의 태도가 떠올랐습니다. 분명 뭔가를 알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다시 전화를 걸려던 찰나 조용하던 단톡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웃님들, 방금 전기톱 소리 못 들으셨나요? 우리 애가 밖에서 나무 자르는 소리가 들린대요. 그러더니 헛소리를 하네요. 대머리 아저씨가 폭발하는 솔방울을 숨겨놨다면서 곰을 찾으러 가야 한대요. 곰만이 아저씨를 이길 수 있다나. 저희 집에도 그래요. 밖에서 곰이 나무를 벤다는데 내다봐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밤중에 유난 떨지 좀 마세요. 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구만. 불만 있으면 관리인한테 따져요. 잠 좀 자자고요. 진짜. 여러분, 진정하세요. 전기톱 소리 들었다는 제보가 있어서 지금 확인 중입니다. 대화를 지켜보며 끼어들까 말까 고민했지만 아들의 행동이 너무 걸려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404호분께 메시지를 보냈죠. 그쪽도 소리 들으셨나요? 네. 들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소리만 들었는데 애가 자꾸 곰이 나타나서 꿀 폭포가 있다고 했다네요. 다른 집도 마찬가지예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진정하세요. 요즘 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놀이 아닐까요? 아들, 솔직히 말해봐. 그 곰 얘기 너희 친구들끼리 하는 비밀 놀이지? 곰이 자기 본 거 비밀로 하랬어요. 그 곰이 전기톱 든 무서운 곰이야? 아니요. 엄청 착한 곰이에요. 꿀만 들고 있었는걸요. 아빠도 곰 보이죠? 아빠도 숲속 오두막에 갈 거예요? 애 말이 앞뒤가 안 맞아서 제대로 알아낼 수가 없었죠. 결국 유치원 선생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혹시 애가 요즘 이상한 행동 안 했나요? 입력 중이라는 표시가 떴습니다. 몇 분 후 선생님은 별 이상 없다고 답하셨다. 무슨 일인지 고민하다가 상황을 솔직하게 전부 말씀드렸다. 선생님께 바로 답장이 왔다. 제가 잘 지켜볼게요. 걱정 마세요. 다음 날 아침 선생님이 아들을 데리러 오셨다. 우리 단지 안에는 유치원이 있어서 선생님이 직접 오시면 부모 입장에선 아주 편하다. 선생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다. 장 선생님, 도도는 제가 잘 살필게요. 하지만 집에서는 직접 주의하셔야 해요.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생각났다. 404호 아이도 저희 유치원 다니죠? 네, 준준이라고 똑같은 남자애예요. 어제 404호와 나눈 대화를 전해드렸다. 선생님은 가서 물어보겠다며 인상을 찌푸렸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들을 데리고 나가자마자 입주민 단톡방에 메시지가 떴다. 경비 아저씨가 어제 확인해봤는데
단지 안은 안전하고 위험 요소는 없대요. 어제 7명이라는 건 무슨 뜻이었나요? 어제 총 7명이 이 일을 신고했거든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누가 신고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요. 죄송하지만 입주민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직접 그 부모들을 찾는 수밖에. 한창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름 끼치는 전기톱 소리가 울렸다. 창밖을 내다보니 그 기괴한 검은 곰이 유치원 행렬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당장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다. 곰을 본 것 같아요. 바로 뒤에 따라가고 있어요. 선생님이 즉시 확인하더니 멍한 목소리로 아무것도 없는데요. 도도 아버님,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그 순간 기괴한 장면이 연출됐다. 선생님은 뒤를 돌아봤고 나는 밑에 행렬을 보는데 검은 곰이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다. 겁이 나 얼른 전화를 끊었다. 옷을 챙겨 입고 유치원에 달려갔지만 검은 곰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그때부터 상황이 점점 이상하게 느껴졌다. 정말 뭔가 잘못됐다. 저녁에 돌아온 도도는 무척 신이 나 있었다. 녀석은 제자리에서 뛰며 말했다. 오늘 대머리 아저씨를 우리가 곰이랑 같이 쫓아냈어요. 우리라니? 너 말고 또 누구? 도도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말실수했다는 표정이었다. 도도야, 거짓말하면 착한 어린이 아니지? 아빠한테 말해줘. 누구랑 대머리 아저씨를 쫓아냈어? 아빠, 말하면 다음에 숲속 오두막 안 데려간대요. 아무리 물어봐도 도도는 오늘 일에 대해 더 입을 열지 않았다. 결국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말씀으로는 오늘 정상적으로 수업하고 게임도 했다며 별 문제 없었다고 하셨다. 나는 고민하다가 CCTV 영상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선생님은 보고가 필요하다고 하셨다. 영상을 열어보니 모든 것이 지극히 정상이었다. 수업을 마친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를 했다. 그런데 중간쯤에 도도가 다른 아이들과 둥글게 모여 있었다. 정확히 원을 그리며 서서 한 아이를 가운데에 가둔 듯했다. 그들은 뻣뻣하게 서 있었다. 영상 화질 탓인지 표정까지는 잘 보이지 않았다. 가운데 아이는 계속 바닥을 두드렸다. 이게 무슨 새로운 놀이인가? 그냥 넘기려다 문득 경비 아저씨의 말이 떠올랐다. 아이들 수를 세어보니 7명이었다. 이 7명이 곰을 신고했다는 그 7가구 아이들인가? 계속 영상을 지켜봤다. 가운데 아이가 두드리기를 멈추자 그제야 자리를 떴다. 아이들은 허공의 한 방향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영상을 멈추고 멀리 있는 검은 점을 확대해 보았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검은 곰, 전기톱을 든 그 기괴한 곰이었다. 곧바로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도도가 오늘 애들이랑 무슨 놀이를 했나요? 죄송해요. 도도 아버님, 애들이 너무 많아서 못 봤어요. 왜요? 곰이라도 만났대요? 도도 아버님, 대체 왜 그러세요? 우리 유치원에 곰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오후 2시 18분경 영상 오른쪽 상단에 검은 곰이 나타났다. 도도 아버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화면 속 검은 점은 아예 안 보이는데요? 영상을 다시 확인해봤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 검은 점이 뭔지 알 수 없었다. 마치 렌즈 앞을 스친 벌레의 그림자 같았다. 더는 할 말이 없어서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는 도도를 불러 물었다. 도도야, 아빠한테 말해봐. 오늘 친구들이랑 무슨 놀이 했어? 놀이 안 했어요. 나쁜 대머리 아저씨가 들어와서 우리가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대머리 아저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 저는 아저씨 안 보여요. 근데 곰 아저씨가 그랬어요. 둥글게 모여서 아저씨를 가두라고요. 근데 준준이는 안에 있는 걸 봤대요. 대머리 아저씨는 도망갔고요. 어디서 곰이랑 얘기한 거야? 그냥 유치원 안에서요. 다시 영상을 틀었다. 영상 속 검은 점은 여전히 거기 있었다. 대체 정체가 뭘까? 도도도 같이 영상을 보더니 갑자기 허공을 가리켰다. 아빠, 저기 곰 아저씨예요. 거기엔 분명 아무것도 없었다. 저 검은 점이 곰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때 방 안에 갑자기 묘하고 달콤한 꿀 냄새가 진동했다. 도도가 허공에 대고 몇 마디 속삭였다.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 급히 도도를 붙잡고 누구랑 얘기하느냐고 물었다. 도도는 입을 꾹 다물고 시선을 이리저리 피했다. 그때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렸다. 뭔가 방 밖으로 뛰어나가는 듯했다. 사방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전기톱의 굉음이 다시 아래층에서 들려왔다. 밑을 내려다보자 전기톱을 든 검은 곰이 다시 보였다. 도도를 끌어당기며 물었다. 저게 곰이니? 왜 전기톱을 들고 있어? 도도가 겁에 질려 외쳤다. 저건 대머리 아저씨예요. 아빠 빨리 도망쳐요. 아빠를 죽일 거예요. 도도의 말을 듣고 곧장 404호에 전화를 했다. 형씨,
당분간 아이한테서 눈 떼지 마세요. 큰일이 터질 것 같아요. 그 후 사백사오와 내일 유치원에 가보기로 했다. 날이 밝고 선생님이 도도와 준준이를 데려갔다. 우리는 아이들 행렬 뒤를 몰래 따랐다. 하지만 한 바퀴를 다 돌아도 전기톱을 든 검은 곰은 없었다. 베개 아이는 요즘 뭐라던가요? 아이 말로는 요즘 곰이랑 친구가 됐대요. 그 곰이 대머리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랬대요. 우리 아들도 똑같이 말했어요. 대머리 아저씨가 전기톱으로 절 죽일 거래요. 준준이가 본 곰도 꿀을 들고 있는 작고 마른 불곰인가요? 생각해보니 도도는 곰의 생김새를 말한 적이 없었다. 준준이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해 보였다. 아이들 낮잠 시간에 맞춰 사백사오와 함께 선생님을 찾아갔다. 선생님, 도도랑 준준이 말고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아이가 5명 더 있죠? 명단 좀 알 수 있을까요? 통통이, 청청이, 나이도, 소동이까지 총 4명이에요. 나는 멍해진 채 어제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분명 그림자는 5개였다. 5번째 그림자만 흐릿해서 선생님도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셨다. 안전이 걱정된 선생님이 아이들을 불러 물었다. 얘들아, 어제 너희랑 같이 놀던 다른 친구 누구였니? 아이들이 동시에 대답했다. 우리뿐인데요. 거짓말을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있나? 그때 도도가 입을 열었다. 아빠, 곰 아저씨 말하는 거죠? 어제 곰 아저씨랑 같이 놀았어요. 다른 아이들도 거들었다. 맞아요. 곰 아저씨랑 놀았어요. 곰이 꿀도 줬단 말이에요. 선생님과 사백사오는 서로 얼굴만 바라봤다. 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곰의 생김새를 자세히 묻자 아이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었다. 제일 어린 나이도우가 울음을 터뜨리려 하자 우리는 아이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사백사오에게서 준준이가 죽었다는 전화가 왔다. 준준이가 집에 돌아와서는 갑자기 손뼉을 치며 곰이 숲속 오두막으로 데려가기로 했다더니 계속 기침을 쏟아내다가 끝내 질식해 죽었다는 것이다. 의사 검사 결과 준준이는 엄청난 양의 꿀을 먹었고 결국 그 꿀에 기도가 막혀 질식사했다. 문제는 사백사오 집에 꿀이 없었다는 거다. 선생님께 물어봐도 유치원에서 꿀을 나눠준 적은 없었다. 사백사오 남자가 몸을 떨며 말했다. 범인이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 순간 소름이 쫙 돋았다. 다음 날 유치원 선생님이 급히 모든 학부모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준준이는 죽기 전까지 계속 곰 아저씨랑 놀았다고 했대요. 곰 아저씨가 숲속 오두막에 데려간다고요. 또 곰 아저씨가 준준이 몸에 육망성 문양을 그리게 했대요. 마지막 한 획을 그었을 때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말했다더군요. 참, 그 과정에서 대머리 아저씨를 때리는 미션도 했대요. 다른 아이 부모들도 자기 아이가 비슷한 말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소동이 부모는 아이가 멍청한 곰을 봤다고 했다. 얘기를 종합해본 결과 아이들마다 말이 조금씩 달랐다. 준준이, 도도, 통통이는 장님곰을 봤고 나이도, 소동이, 청청이는 멍청한 곰을 봤다. 장님곰을 보는 애들은 멍청한 곰을 못 봤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대머리 아저씨는 모두가 봤다. 아저씨가 전기톱으로 엄마 아빠를 죽이려 한다고 했다. 청청이 엄마가 우리에게 말했다. 청청이 말로는 곰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래요. 대머리 아저씨가 우릴 죽일 거라면서요. 우리 도도도 그런 말을 했어요. 밖에서 본 전기톱 든 검은 곰이 그 대머리 아저씨인 것 같네요. 통통이 아빠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우릴 쳐다봤다. 제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통통이가 아저씨가 나무 베러 온댔거든요. 어른들이 다 나무라고요? 전 그냥 애 장난인 줄 알고 안 믿었어요. 전혀 신경 안 썼죠. 나중에 검은 곰을 봤을 때도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애들이 누구한테 속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릴 지키는 거라 믿고요. 도도는 벌써 육망성을 다 그려가요. 우리는 모두 숨을 들이켰다. 육망성을 다 그리는 게 아이의 죽음을 의미한다면? 통통이 엄마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갔다. 우리도 각자 서둘러 귀가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야 했다. 집에 오니 도도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새빨간 도화지 위에 거대한 육망성을 그려 놓았다. 그림 속엔 전기톱을 든 6명의 아이가 웃고 있고 육망성 안에는 갈기갈기 찢긴 사람 형태가 있었다. 육망성 밖에서 곰 2마리가 춤을 추고 있었다. 아이들이 곰을 도와서 대머리 아저씨를 죽인 건가? 정말 청청이 엄마 말대로였다. 도도에게 왜 이런 걸 그리냐고 묻자 도도가 기괴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빠, 전 아빠를 지키는 거예요. 다음날 유치원은 휴원했다. 선생님이 단지 단톡방에 공지를 올렸다. 경찰이 상황 파악을 위해 방문할 예정이니 모두 협조 부탁드립니다. 혹시 통통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침 8시경 담당 왕 형사가 대화방에 들어왔다.
어젯밤 통통이 부모님이 사망했습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얼어붙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왕 형사가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통통이 엄마가 창밖으로 추락했는데 빨래줄에 목이 걸려 질식사했다고 했다. 그런데 엄마가 왜 창문으로 간 걸까? 우리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형사에게 전부 털어놓았다. 형사는 당황했다. 이런 기괴한 사건은 처음이라며. 오전 대화는 흐지부지 끝났다. 오후가 되자 왕 형사가 방에 사진 한 장을 올렸다. 통통이가 그린 그림이었다. 배경은 칠흑 같았고 중앙엔 핏빛 육망성이 그려져 있었다. 주변엔 6명의 아이가 서 있었고 가운데엔 목 매달린 여자가 있었다. 통통이 엄마를 그린 거였다. 그리고 그림 뒷면엔 빨간 크레파스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다들 날 원하지 않아. 왜 날 숲속 오두막에 못 가게 해? 아이의 서툰 글씨체였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통통이는 이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다. 그림이 언제 나타난 건지도 통통이는 몰랐다. 어린아이가 이런 일로 거짓말할 리 없다. 난데없이 나타난 그림이라니 등골이 서늘해졌다. 대체 이 모든 게 어떻게 된 일일까?